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좀 적지 않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4.2%대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주가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1,000원 가까이가 빠졌어요. 950원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으로부터는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시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주면서 수급 또한 빠르게 이탈이 되어 버렸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사실 매수세가 들어와도 부족할 마당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매도가 평균적으로 일어났던 거래 대금 대비해서 뭐 많게는 6배까지도 뭐 한 적게는 3, 4배까지도 이렇게 공매도가 좀 평소 대비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포지션에 있다라고 놓였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술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기본적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기업의 가치와 이 종목의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앞으로 충분히 또 얼마나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몸집, 적정 가격대를 계산을 하는 그런 분석을 기본적 분석에서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패턴으로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간, 그 영역을 또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관점으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충분히 업사이드는 더 열려있다고 봅니다. 재무적으로도 그동안에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 다 어느 정도 좀 개편하면서 개선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한 부담감들도 만기가 되는 채권들이나 채무들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조정을 좀 하면서 부담감을 좀 낮춘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 또 수주나 이런 것들까지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는 공매도도 공매도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우려스러운 건 뭐다? 이 기술적인 어떤 이런 지금 현재의 추세와 추이, 그 다음에 앞으로 기술적인 패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유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요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반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시세가 좀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평균 일어났던 뭐 한 30억 원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한 7억 9천, 뭐 굉장히 좀 미미했었거든요. 그러다 오늘 갑자기 또 한 180억 원대, 이렇게 해서 좀 큰 폭의 공매도 거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180억 원대면은 최근 공매도 거래 일어난 것 중에서 하나, 둘, 한 세 번째 정도 되지 않나. 이 첫 페이지만 놓고 보더라도 7월부터 놓고 봤을 때도 오늘이 오히려 한 세 번째 정도 탑3 안에 드는 공매도의 거래가 일어난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공매도, 우리 최근에 OCI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OCI도 보시면은 실적도 너무나 좋았고, 실적 진짜 미쳤죠? 그리고 진짜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재 구간대는 정말 매력있는 가격대인 건 분명한데, 실적도 너무 잘 나와줬고, 분기 영업이익을 1,600억 원이나 기록을 해버렸어요. 이거 미친 듯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도 30% 이상의 서프라이즈율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순이익의 적자를 면치 못했던 부분을 대폭 개선하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 현재 주가와 우리 PER, PBR 투자 지표들을 같이 환산해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PER이 올해 연말에 벌어들일 어떤 연말 실적 기준으로 잡고 땡겨와도 6배밖에 안 돼요. PBR도 사실 1배이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는 PBR을 그래도 하다못해 한 1.0보다도 한 0.8, 0.7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면 좀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1.0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뭐 오버밸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이면 뭐 딱 평범한 수준이긴 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지금 저렴한 저평가, 현저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날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날 실적 발표를 막판에 했고, 이날은 신나게 두들겨 맞았죠. 6% 가까이. 근데 이때 누가 매도를 했다? JP모건이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16만 주 가까이를 시장가로 매도를 때려버렸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 금액들이 공매도로 다 찍혔습니다. 그러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실 때 사실은 JP모건에서 굉장히 이런 매매를 좀 많이 해요. 사실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면 두중도 사실 조금 자 JP모건에서 54만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좀 매도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를 뭐 무조건 뭐 공매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매도가 좀 이루어진 물량들과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대금과 좀 환산을 해보면은 공매도가 좀 그래도 오늘 어쨌든 간에 압도적으로 좀 많기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무튼 그런 좀 매매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 기술적 관점에 있어서 제가 VIP원님들께 교육 자료를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대세적인 시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교육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이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사실은 후행 스팬으로 매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딱딱딱딱 이 일목균형표로 다 잡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놓고 보시면 사실은 두산중공업의 가장 베스트인 그림이 나타날 거면요.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조금 횡보라도 해주면 그나마 2만원이라도 지키면서 횡보라도 해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 일목상의 기준선에 대해서 저항을 어느 정도 계속 받을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향후 한 달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못해도 한 특별한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보이는 게 아닌 이상, 급등락을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의 횡보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한 달 정도는 최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양한 이제 재무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좀 보여준 거예요. 두중에 대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그래서 이런 1분기, 2분기 때 보여주었던 이런 호실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매출은 좀 꺾이고 이익은 좀 꺾였지만 사실 두산중공업은 조금 더 그림을 넓게 봐야 되죠. 연간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채무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들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발목을 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왔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새롭게 봐도 되는데 그냥 분기별 실적이 뭐 QOQ 대비 좀 축소됐다 뭐 이런 걸 좀 그냥 그렇게 놓고 보길 떠나서 당연히 YY 기준으로는 뭐 엄청나지만 QOQ 기준으로는 조금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 그 국내 발전 기자재 쪽에서는 당연히 또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본다면 다시 사실은 뭐 두산중공업을 보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이제 이 실적의 추이가 우상향할 수 있느냐가 기본 베이스긴 하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취급하는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도 추가적인 수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언제든지 노출이 될 확률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2만원이라는 가격을 지키면서 기술적 관점에서는 2만원이라는 가격을 지키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은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지금 주식하기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시가총액과 외국인 비중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시가총액이 커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추가적으로는 또 보시면은 지수가 어쨌든 상승을 했잖아요. 지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런 시세들을 내주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의 비중이 좀 계속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 그쵸? 환율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최근에 이렇게 바짝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축을 삼아가지고 외인의 매수세가 가파르게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놓기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좀 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국내 증시의 지수와 거래대금을 좀 놓고 보시면은 자, 주황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그래도 지금 대략적으로 1060포인트? 오늘 종가 1060포인트인데 그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3000포인트 이상의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거래 대금도 결국에는 회색선 놓고 보시면 결국에 우상향입니다. 거래 대금도 결국에는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거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결국엔 뭐냐?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다. 근데 이 유동성 장세에서 띄고 있는 또 다른 추가적인 지금 상황이 뭐냐면 결국에는 순환매 장세라는 거예요. 한 섹터가 주도를 해서 시장을 씹어먹었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돼서 다른 섹터가 또 시장을 씹어먹고 있고, 과거에 지금 한 두세 달 전만 보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잠시 일시나마 확 들어왔다가 한 달 전에 2차 전지 확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사이클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바닥에서 머리를 들어주나 싶었는데 반도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축이 되었었고, 그 밖의 종목들은 전방 기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따른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왔지만 거래 대금 자체는 크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적은 참여자로 작은 수량으로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인은 반도체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축으로 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냐 없냐는 저는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긴 갑니다. 반도체를 계속 좋게 봐야 되는 건 맞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또 나오면 시장에 또 이슈가 부각되고 모멘텀이 붙으면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반도체를 그런 이슈로만 놓고 보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원익 IPS를 유튜브에서도 공식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근데 삼성전자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박자들이 좀 자꾸 불편한 게 있어요. 물론 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좀 그런 찝찝함이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라서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좀 해보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PER 추이입니다. 앞으로 12개월 이제 앞으로 1년 앞에 벌어들일 어떤 그런 이익이나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선행해서 이제 미리 계산을 좀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 중에 글로벌 IMF에서 전세계 글로벌 그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상향 조정, 하향 조정한 것들을 데이터를 나왔었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중국은 오히려 조금 소폭 하향 조정됐고, 뭐 인도는 뭐 역성장이고, 미국도 좀 상향 조정이 되기도 했고, 근데 그 상향 조정된 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컸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2021년 1분기 때 우리나라 상장 종목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66조 원대였어요. 2분기 때는 53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은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실적 발표가 최종적으로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약간의 피크에서 약간의 이렇게 꺾임 추세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PER을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지금 최저치에 있다. 가장 최저치.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IMF 물론 기준이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거의 탑으로 꼽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투자해서 돈 벌기 좋은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움직일 때 팔랑거려, 중국 시장 움직일 때 팔랑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돈 벌기 좋은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목표만 높다는 게 아니라 그 실적이 기존에 이만큼 벌었던 게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의 퍼센티지가 이렇게 좀 높은 거, 실적 성장률이 높은 거, 그런 것들을 놓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보시면요, 연간 실적으로 했을 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전망, 그런 종목들로 하시면 돼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써줄 그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원익 IPS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돈 벌기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전망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일진머티리얼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후성 오늘도 한 8% 가까이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외적인 게 뭐냐면 중국 공장에서도 이제 증설을 했던 부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기여가 되는 게 2분기부터긴 해요. 근데 2, 3, 4분기부터 본격적인 탄력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써나갈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주가는 지금 아직 신고가가 아닌데 밸류적으로도 비싸지가 않은데 결국에 이런 종목들로다가 집중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 여러분들 테마주 쫓아가고 이런 종목 쫓아가가지고 돈 버는 거
한두 번은 벌겠죠. 그리고 테마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니까 또 뭐 돈을 꾸준하게 벌 수는 있겠지만, 특히 초보자분들 그런 거 좀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기보다도 진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밑베이스로 깔고 현재 주도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업종 자체, 업황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듣기 싫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시라고요. 결국에 그런 실적을 실적을 동반한 저평가받고 있던 종목들이 결국에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줬고 어떤 시세를 지금 만들어 왔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뒤돌아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좀만 버틸걸. 100% 후회합니다. 그런 종목들로 단타 수량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밖에는 뭐 단타를 좀 병행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LG전자 이런 것들도 지금 담아야 되고, 가전 쪽 지금 뭐 막 3개월 4개월씩 기다린대잖아요. 프리미엄 제품들도. 그래서 좋아지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라. 반도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계속 보셔야 되고, 특히나 오늘도 시장이 조금 그렇게 뭐 썩 엄청 좋다는 아니지만 2차전지 쪽이 그래도 중심을 좀 잘 잡고 있었고, 그래서 2차전지 뭐 사야 되는지 제가 SDI 영상에 다 소개해드렸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파란불이고 뭐 지금 당장 좀 빠지고, 글쎄요 뭐 그래서 좀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결과가 결국에 지금 계좌에 찍혀있는 빨간불 파란불이 최종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런 종목들 못 버티고 그러신 분들 결국에 다 날아갑니다. 나중에. 과거 시젠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젠도 여기에서 마이너스 20% 6일 동안 마이너스 20% 찍힐 동안 나 죽겠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뒤에서 얼마나 올라갔냐? 그러고 나서 170%를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이거는 좀 빠르죠. 1, 2주 만에 바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3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10%, 15% 횡보하고 막 자리 잡고 하다가 결국엔 탕 쏘자마자 미친 듯이 나갑니다. 100%를 먹었어요. 100%를 수익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막 파란불 좀 떠있고 이런 걸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좋은 종목만 들고 있으면 알아서 다 올라와요. 그 나머지는 좀 회전율을 높이게끔 단기적 관점으로 매매를 병행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시면 우리 회원님들처럼 충분히 다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좀 기다렸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샀어요. 여기서 조금 빠지고 횡보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요. 아우 막 힘들어요. 그래갖고 막 40% 50% 수익을 챙겼다니까요. 그 원래 지금 챙겼잖아요. 결국엔 30% 막 이렇게 수익 챙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바이오사이언스 막 20% 챙기고, 핑거 같은 종목들도 막 챙기고. 그래서 단타도 단타대로 병행을 하고, 또 약간 스윙 패턴들 하고, 다 할 거 다 해요.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챙길 것들을 다 챙깁니다. 카카오 KMG 보세요. 47%. 후성 과거에 이렇게 챙기고, 일진 챙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이라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물려도 나와요. 물려도 나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이 속도가 좀 빨라서 공격적으로 할 때는 해야 되는 거고, 보수적으로 할 땐 보수적으로 하고, 관망할 땐 관망하면 돼요. 아, 주가 왜 안 가요? 어쩌고 막 이런 거? 아우, 막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그런 뭐 어린애들 막 저 달라고 찡얼대는 것처럼 그런 투자 하실 거예요. 기다려야 될 거는 기다리고, 또 공격적으로 할 건 하고. 근데 공격적으로 할 것들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무슨 공격적으로 한다 그래?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그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반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전망하는 핵심 종목들 바로바로 편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꼭 좀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010-229-2353 단타수장은 절대 답 잡주를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무튼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또 더 좋은 정보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